부모님들께서 경계선 지능과 관련해서 남겨주신 여러 질문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인제 도네가 이슬기. 안녕하세요. 수인제 도네가 김민지입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의 특성,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능이 높은 거, 낮은 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경계선에 있다. 그러면 어느 경계에 있는 건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경계선 지능이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경계성 지능은 말 그대로 이제 보더라인, 경계에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웩슬러 지능 검사의 평균이 IQ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경계성 지능 느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70점에서 85점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전문가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웩슬러 지능 검사라든지 발달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정확한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이해도가 떨어진다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스스로도 너무 힘들어하고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도 이 아이가 보통 수준 아이인 것 같은데 공부만 했다 하면은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바로 경계성 지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그냥 그 친구는 학습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학습장애 같은 경우는 지적인 부분에 문제가 이제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조금 이제 다르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고, 부모님들께서 경계선 지능과 관련해서 남겨주신 여러 질문들이 있어요. 저희가 선별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말이 느린 게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관찰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영유아기 때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말이 느리다 했을 때는 발달 검사라든지 언어 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발달 장애인 경우에 언어 지연이 영유아기 때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경계성 지능에 있다면 언어 발달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뭔가 좀 부족하거나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심부름 시켰는데 애가 심부름 수행이 잘 된다 그러면은 지능 자체에 크게 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 긴 문장으로 했을 때 다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표현만 조금 느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경계선 지능에 해당할 확률이 조금 많이 높아 보입니다. 지능이라는 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적응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적응할 수 있는 표현들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또 지능의 한 측면이기도 한데, 노는 수준, 발달 수준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학습장애와 마찬가지로 난독증은 정상 지능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난독증 같은 경우는 청각형 난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각형 난독도 있어서,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감각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실제로 내가 들리는 소리하고 시각적인 글자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굉장히 잘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반드시 난독증은 시각 혹은 청각 자극에 대한 왜곡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반드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좀 많이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구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우리 아이의 발달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 지능을 측정한 나이가 언제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데 경계성 지능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능은 쉽게 변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아이가 6세, 7세, 5세 이렇게 좀 어리다, 이런 경우에는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할 때 문제를 이해를 못했다든지 ADHD라든지 발달장애라든지 자백 스펙트럼인 경우에는 좀 더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팔로우업을 해서
우리 아이가 좀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주시면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지능 검사를 진행하시고 어떻게 패턴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작업 기억이라든지 처리 속도 영역이 굉장히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향상이 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총점이. 네, 그런데 전반적인 지능이 모두 낮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 아이가 좀 경계선 지능이고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질문해 주신 걸로 봐서는 웩슬러 지능 검사도 한번 받아보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해서 경계성 지능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실제로 1년 유예를 해서 입학을 하는 경우도 저는 봤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나중을 생각했을 때 또래보다 한 살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느껴질 그런 어떤 감정들, 심리적인 어려움들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이가 1년 늦게 가면 더 잘하겠지?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장담을 할 수 없는 거고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이 들어가서 정상적인 과정을 받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어떤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 정확하게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 가지 케이스가 좀 떠오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웩슬러는 숫자가 딱딱 찍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마음의 상처가 진짜 심하시긴 하더라고요. 콕 집어서 이제 저한테 성적표처럼 나오는 그걸 들고 오셔가지고 이 부분만 좀 올려줄 수 있냐고 이렇게 오신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다행히 그렇게 좀 타겟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특정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보인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좀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수인제 두뇌과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레아컴 프로그램은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모티브를 따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인 거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마침내 웩슬러 지능 검사를 했을 때 훈련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부모님이라든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이제 지능이라는 게 결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측정 지능은 좀 저는 항상 구별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아이가 갖고 있는 지능 자체는 사실 큰 변화는 없지만 측정에서 나오는 그때 그 상황이라던가 발달 수준을 고려했을 때 측정 지능일 수도 있거든요. 검사 결과를 받아 보시더라도 일단 너무 막 크게 실망하시거나 크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수인제 두뇌과학이 특허를 출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느린 아이 솔루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느린 아이가 말 그대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요 밑에 하단 보시면 상담 링크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제 두뇌과학 이슬기 수인제 두뇌과학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